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이고 오전 2시 2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썸네일이나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보셨던 썸네일 혹은 BGM, 메모장 이런 게 지금 없어요. 제가 기존에 이 작업용, 그러니까 유튜브 작업용, 영상 작업용 컴퓨터가 따로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좀 파워가 나갔는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제가 원래 쓰는 이 컴퓨터, 메인 컴퓨터로 영상을 작업을 하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좀 BGM도 없고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만 알차면 되니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등을 그나마 조금 해주는 모양새로 움직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반등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지금 요 며칠 내에 계속해서, 사실 며칠 되지도 않았죠. 이틀 정도? 한 이틀 3일 정도 이제 되고, 저번에 이제 여기 급하게 말을 올려주고 나서 이제 이 구간, 이 채널에서 계속 돌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이 채널을 완벽하게 벗어나기 전에는 비트가 이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있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이 박스 구간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움직임을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상 이번에 지금 이 큰 하락이 나오기 전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 네오박스 정도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렉트 캐피탈 녹색 자료로 계속 봤죠. 그래서 이 구간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첫 번째 과제이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8,000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지금 다시 우리가 연말 내년 1분기 해가지고 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61,000 정도, 61,000달러 정도를 다시 되찾고 상승 추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너무 욕심인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욕심인 것 같고, 지금 이 구간에서라도 잘 지지를 해준다면 알트들이 그나마 마지막에 좀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환경이라도 주고 좀 사이클이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밑으로 지지 같은 경우는, 밑으로 지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46,000달러가 이제 꽤 강력한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번에 좀 42,000까지 빠지긴 했는데 이건 좀 과매도, 그리고 이제 연쇄 작용이 나오면서 좀 많이 떨어진 거고, 46,000 정도로 지금 보시면은 딱 이 정도죠. 46,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지로는 한 39,000에서 4만, 39,000에서 4만 요 정도가 이제 2차 저항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46,000이 지금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는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는 이제 이 빨간색 박스, 그리고 저 밑으로는 이제 이 파란색 박스가 살짝 걸쳐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빗썸이랑 업비트 같은 경우도 많은 하락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김치코인, 거의 한국에서만 99% 이상 거래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세금 이슈가 1년 유예된 거랑은 별개로 엄청나게 큰 많은 하락이 있었고,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밤 장세가 이제 되면서 그나마 조금 회복하는 느낌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냥 사실상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밀크 같은 경우는 아까 카카오톡 관련, 카카오 이제 재단 관련 이슈로 인해서 좀 쐈다가 쭉 빠졌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 이런 개별 코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이 만약에 좀 순환 펌핑장, 혹은 이제 비트가 지지를 해주고 굉장히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장세라면은 이렇게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이제 좀 비트가 좀 많이 꺾이기도 했고 불안전한 장세, 요 며칠만 보셔도 여러분이
진짜 느끼실 거예요. 진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막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막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이런 장세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조금 잡코인 같은 친구들은 진짜 좀 건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하시더라도 바이낸스에 있는 좀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좀 메이저 알트 위주로 조금 저점에 주었다가 조금 반등하면은 바로 이제 익절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단타나 스윙 매매를 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쓰셔야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좀 상승하네 해가지고 우르르 타가지고 진짜 이제 그렇게 좀 도박하듯이 이제 투자하시는 거는, 이런 장세에서는 조금 진짜 위험해요. 진짜 잘못 물리면은 골로 갈 수가 있어요. 진짜. 특히 아까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도 아까만 해도 급하게 이렇게 올랐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액면분할 한다는, 몇 대 몇이었죠? 그런 좀 그 발표가 나면서 급하게 올랐었던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진짜 올라봤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회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쳐다도 보지 않으시는 게 지금 장세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웬만한 코인들이 뭐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타 하실 거면은 업비트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몇 주 전만 해도 업비트 막 9시 땡 하면은 이제 막 업비트 펌핑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그냥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펌핑도 아니에요. 보시면은 좀 오르긴 했네요. 이게 진짜 1시간 만에 그냥 꺼져버린다고. 원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9시, 오전 9시 땡 하면은 그래도 막 2시간, 3시간, 몇 시간 올랐다가 다시 뭐 떨어지더라도 한 그날 하루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얻어 먹을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시간 만에 그냥 뚝 떨어지고 이런 장세가 너무 사실상 펌핑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거 지금 30%, 40%의 걸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런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메이저 알트들 이렇게 좀 저점에 주어서 반등 구간 먹는 거 아니면은, 메이저 알트들 이렇게 먹는 거 아니면은 지금 좀 건들기 애매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먹을 것도 없네요 지금,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에서 이제 회복이 되게 좋은, 혹은 이제 같이 떨어져도 반등이 유독 좋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머릿속에 저 코인은 내가 하락하면 좀 사야지, 좀 사놔야겠다, 나중에라도 사놔야지, 이런 코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제가 좀 사지 말라고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이제 과거 구 코인 1, 2세대 플랫폼 코인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업비트로 좀 볼까요? 업비트로만 봐도 뭐 퀀텀? 4시간? 퀀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사실상 뭐 반등이 거의 없죠. 퀀텀, 뭐 트론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뭐 에이다도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에이다 저는 비추합니다. 그리고 뭐 이오스 어디? 이오스가 거의 역대급 하락 아닌가요? 그래도 이오스 조금 반등했네요. 이오스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진짜 딱 이렇게 확 박히고 나서 반등 구간이 진짜 적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바이낸스에 있는 조금 그래도 진짜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플랫폼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친구들, 뭐 루나 같은 친구들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하락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사람들이 하락을 하는 걸 좀 기다리는 코인들이다 라고 할 만한 코인들이겠죠. 그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하락을 더 하더라도 조금씩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모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면서 모으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락장이 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시장이 뭐 반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반전되고
조금 천천히 진입을 해도 우리는 현금화를 잘 한 분들 기준으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시장에서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상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비트 기준 한번 볼까요? 20년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장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상승을 쭉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3월에 못 들어왔더라도 비트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비트가 막 9월, 10월, 11월에 아 이때 시장이 대박이구나 이제 완전 올라가는구나 하고 작년 11월, 뭐 12월, 올해 초만 들어왔어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장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5, 6, 7월에 시장이 꺾이고 뭐 시즌 종료 이런 소리가 나오고 나서도 보시면은 이런 소리가 나오고 나서 내가 5월, 6월, 7월에 비트 저점을 못 잡고 알트코인도 저점을 못 잡았었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7월, 8월, 9월에만 들어왔어도 뭐 이런 메이저 알트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반등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10배 이렇게 먹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너무 급하게 쫓지 마시고 내가 안전하게 뭔가 세이프를 했다면 지금 현금화를 했다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금은 접근해도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코인을 저점에 사서 이렇게 저점에 진입을 했어. 비트 뭐 2만 달러 밑에서 저점을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천천히 오르는 걸 기다리는 것 또한 존버지만 상승 추세의 한정이죠. 대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에 사서 고점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기다림이지만 반대로 대하락 추세가 좀 느껴지는 구간인 것 같아. 근데 마침 내가 되게 고점에서 현금화를 잘 해놨어.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코인을 잘 산 거랑 비슷하게 고점에서 현금화를 잘 해놨다면 이런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것 또한 존버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물론 상승 관점에서 볼게요. 상승 관점에서 첫 번째로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이 오고 조정이 오잖아요. 근데도 우린 기다렸다가 고점에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 근데 하락도 마찬가지로 잘 팔았어. 그럼 내가 이거는 곧 하락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잘한 거랑 똑같거든요. 반대 관점으로. 그러면은 이것도 중간중간에 쭉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 나서 갑자기 쭉 오르는 게 아니잖아. 중간중간 계속 위기가 있고 구간이 있고 무릉덩이가 있는 것처럼 하락하는 것도 쭉 떨어지지 않아요. 쭉 떨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전제가 마치 좀 이렇게 대하락을 제가 보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 맞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여기를 드릴게요. 완전히 저렇게 이번 사이클이 17년 사이클, 18년 사이클처럼 하락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락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가 하락했다가 반등 줬다가 하락했다가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그리고 쾅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 관점에서는 전고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화를 진짜 잘했으면은 그거를 무리하게 진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단기 익절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고 최우선적으로 비트가 저항선, 지지선 이 구간이 어딘지 계속해서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전제가 지금 하락 추세가 좀 길어진다라는 전제이긴 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코로나 같은 진짜 시장의 급격한 충격이 아니고서야 이게 만약에 지금 좀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라고 한다면 좀 천천히 보시면은 5월달 하락도 마찬가지 5월달 하락이 만약에 여기서 현금화를 잘 해놨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하락 한번 쫙 했을 때 바로 다시 올인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등 구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 조정 구간이 있듯이 하락 구간에서도 반등 구간이 있어요. 이 반등 구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목표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한 이 하락 사이클을 좀 기다리는 것 또한 저점을 기다리는 것 또한 존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포모예요. 왜냐면은 반등하고 날아갈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나 지금 영영 못 사는 거 아니야? 그거랑 비슷하죠. 저점에서 못 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못 사면은 안 사면은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 비슷한데 요새도 보시면은 하락폭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계속해서 이런 횡보 구간이 분명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바닥 다지고 바닥 다시 체크하고 바닥 다시 체크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사도 늦지 않아요. 이런 구간에서 이미 오르고 나서 이렇게 좀 이런 구간에서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를 지금 하신 분들은 진짜 굉장한 무기를 좀 획득을 하신 거랑 비슷하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좀 오래 드렸었냐면은 저도 예전에 현금화를 잘 해놓고 오히려 이걸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좀 이득을 많이 못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을 저점에 잡고 존버하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현금화를 해놓고 저점을 기다리는 존버는 잘 못하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코인충이고 롱충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좀 현금화를 잘 해놓고도 이렇게 저점을 잘 잡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확실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좀 확실한 포인트에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랑 좀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 사이클에서 어떻게 또 흘러갈지 비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을 보시되 만약 이번 하락이 정말로 과거의 사이클과 같이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단순 조정 같진 않죠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하되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지 않는 정도에서 하락이 끝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진짜 고민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매수를 하게 되는 타이밍이 오면은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물론 트레이딩 같은 건 하겠지만은 여러가지 투자 전략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김프 차익 거래 혹은 뭐 디파이 활용 혹은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등 구간 스윙으로 형태로 수익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중간에 물론 할 예정이지만 그거 말고 내가 진짜 저점인 것 같아서 매집을 하려고 한다 라는 시점에서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이런 하락장에서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손절 라인 잡고 좀 이렇게 그런 매매를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좀 입을 벌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주봉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좀 편해요. 최근에 이제 급락에서도 솔라나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시면은 딱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되게 겹치는 이 지지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랑 그리고 여기랑 135 그리고 148 정도 그리고 한 173 정도 되거든요. 172에서 173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걸려요. 비트가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도 비트도 물론 그 저항선이 다 있겠지만은 메이저 알트 위주로 거래량 많이 나오는 이더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이더 같은 경우도 딱 요정도 그리고 뭐 솔라나 요정도 보시면은 요정도에서 걸치기 때문에 요정도에서 매수를 해놓고 매수해놓고 그래서 걸리면은 반등이 보통은 나와요. 그래서 이 반등 구간을 좀 먹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좀 손절 라인을 잡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이득을 볼 수 없을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매 트레이딩이라서 이런 거는. 그리고 요것도 오늘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길드 쪽, 이제 다오 쪽 좀 많이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길드파이라고 이제 게임 길드 쪽 게이밍 다오 요쪽 프로젝트 이제 옥션 세일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메리서클이라고 MC 이 토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런치풀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굿게임 길즈라고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해서 요쪽 나중에 P2E가 저는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 다시 좀 붐업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사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보가토 길드, 뭐 메타게이밍 길드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2E나 메타버스는 분명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은 충분히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조금 봐뒀다가 괜찮은 프로젝트를 많이 봐뒀다가 나중에 비트가 좀 다시 정신을 차릴 때쯤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할 말이 뭐 많이 있는데 좀 요즘 제가 계속 막 비관적인 얘기만 해가지고 좀 그렇죠. 저도 근데 사실 상승을 원하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상승을 감히 지금 바로 좀 말을 하기가 애매한 게 비트 도미넌스가 40.8%예요. 이게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봐서 이 정도고 30%대로 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이 비트 도미넌스를 올려주질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하락은 좀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이 아무리 좀 뭐 메이저 알트들 위주로 레이어 1, 레이어 2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래도 정답은 항상 비트였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가 이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시장에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아직도 버틴다. 요놈들 버티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도 저점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사실. 저 같은 조금 좀 꼰대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오래 한 4년 사이클 이상 투자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안 빠지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사실 비트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고래들이 많이 투자를 비트를 하고 그리고 뭐 기관 투자라든지 좀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곳에서는 다 비트를 웬만하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이더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혹은 뭐 시총 높은 알트들이 좀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이 대체로 거래량이 받쳐주는 것은 뭐 비트랑 이더 말고는 거의 없어요. 그 정말 큰 돈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애들 입장에서는 거의 비트 아니면은 뭐 이더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트가 그 중에 단연 으뜸인데 이 비트가 많이 빠졌다는 거는 이제 걔네들이 많이 뭐 팔았다는 거겠죠, 사실. 얘네들이 자금이 많이 나갔다는 건데 알트들이 안 나가는 거는 알트들의 하락이 좀 덜하다는 거는 이제 그런 기관 자금, 큰 자금, 뭐 고래들의 자금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 우리 같은 조금 수익률 더 노리고 매수하는 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뭐 비트 투자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트들이 방어가 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어떤 개미들 같은 경우는 좀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좀 어느 정도 더 지금보다 더한 리셋이 됐을 경우에 그때 저는 좀 더 건강한 상승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지금 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한 구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미 4주 연속 비트가 하락이 있었고 꽤 하락이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4주 연속이에요. 지금 4주 연속 하락이 있었고
지금 보시면 역대로 하락이 지금 4주 연속 최근 상승장에서 4주 연속 진행됐었던 적은 없어요. 보시면은 2주, 뭐 1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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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4주 하락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반등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반등이 뭐 6만 1000이나 뭐 이런 의미 있는 돌파가 아니라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이 지금 구간이 어디랑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냐면은 지금 이 구간, 저는 이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느끼거든요. 지금 현재 딱 여기부터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여기가 저는 좀 여기랑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분명 이런 중간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좀 그 이유는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조금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뷰가 다 다른 거니까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근거가 좀 그럴듯하다면 그거는 신뢰를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근거가 아니라 막연하게 아직 사이클 끝나지 않았어요, 상승할 거예요, 괜찮아요, 어차피 장기로 오를 거니까 지금 이거 떨어졌을 때 매수하세요라고 그냥 하시는 말들은 어느 정도 조금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은 최근에 저번 주에 하락이 있고 나서 중간에 반등이 한번 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알트들 한번 볼까요? 알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28일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하고 조금 며칠 전인데 이런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 구간이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하락을 말했던 건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 현금을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근데 뭐 비트로 봐도 비슷하죠. 비트로 봐도 여기서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해줬는데 이 구간에서 현금을 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하락을 맞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한 58,000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58,000이면 굉장히 좀 반등이 20%는 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등을 해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게 제가 마치 현금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현금화를 종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짜 좀 많이 과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의견에서 이제 좀 현금화표를 처음에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뭐 규제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낮은 지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또 잘 하신 분들은 지금 김프가 5% 정도 되거든요. 김프가 5% 정도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하락이 되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 가면 김프가 분명히 0%에 수렴하거나 혹은 역프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원화를 가지고 바이낸스로 보내도 돼요, 여러분. 바이낸스에다가 USDT나 USDC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달러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에 넣어두세요. 넣어두면 어떻게 되냐, 내년에 분명히 금리 인상하거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인 시장을 떠난 이 오더라서 좀 애매한데, 하여튼 달러 환율 오르는 것도 같이, 그러니까 달러 투자 개념으로 이제 바이낸스에 넣어두시고 이제 저점을 잡으시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김프가 좀 더 오른다, 하락이 더 진행이 돼서 김프가 오른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업비트로 자금을 옮겨 두시고, 뭐 지금도 5% 정도에 만족하시면 옮겨 두시고,
그리고 진짜 하락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바이낸스로 자금을 옮겨주세요. 이 구간에서 비트가 5월달에 하락을 했었잖아요. 5월달에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하락하는 와중에 김프가 20%까지 꼈습니다. 김프가 20%까지 꼈고요. 이때가 원화로 바꿔놔야 할 때죠. 김프가 끼니까. 그리고 시장이 계속 하락행보 하는 구간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어땠냐면요, 김프가 역프를 꼈어요. 역프 막 2% 3%까지 꼈어요. 그때 다시 바이낸스로 자금을 옮겨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코인을 한 3%는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때는 코인을 한 20%더 비싸게 팔 수 있고요. 이때는 코인을 한 1%, 2% 내지 3%까지도 5%까지도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시장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은 김프가 또 끼죠. 김프가 또 끼면은 현금화, 코인 현금화 했다가 또 하락하면은 김프가 더 끼죠. 그러면은 이때 또 원화로 바꿔놓고,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시면은 단순히 코인을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것 이상의 그런 부가적인 퍼센테이지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세요. 제발. 네. 제 입에서 제발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 주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중 잘 보내시고, 네. 저는 또 내일이나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 썸네일이나 이런 게 좀 걱정이에요. 어떻게, 안 그래도 원래부터 뭐 허접하긴 했지만 뭐 지금 어떻게 좀 올려야 될지 고민이라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